그 언론 노조의 그 폐악이 그게 정말 그게 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은 자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 이거는 뭐 따로 뭐 언론 노조 소속 기자들이 그 해직당해가지고 지네들이 만든 게 이제 언론이 뉴스타파거든요. 자, 투표소 변경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가 2011년 10월 26일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그 서울시장 그나 박원순하고 이제 나경원 그때 후보가 이제 재보궐선거를 격돌했을 때예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낙곰수가 엄청나게 그 유행했었죠. 낙곰수가 아예 뭐 대한민국 모든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낙곰수가 대단했었는데 낙곰수에서 이 얘기가 딱 시작됩니다. 선거 당일날 새벽에 6시인가? 그때쯤에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뭐 그 긴급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 8시 8시인가 그때쯤에 이제 뭐 긴급 뭐 뉴스 나갑니다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젊은 층의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 투표소를 바꿨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투표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를 찍으려고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소가 딴 데로 옮겨져 보니까 귀찮아서 투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보도가 대거 나간 거예요. 모두는 거의 대다수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당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야, 이명박 정부가 미쳤나? 선관위가 이거 헌법을 유린하는 건데 저런 짓을 했을까? 정말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번에 4.13 총선처럼 전국적으로 하는 그 선거 당일은 그날 그 법정 공휴일을 선택하잖아요. 법정 공휴일을 하다 보니까 그 뭐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투표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이에요. 평일이어서 투표하는 시간도 이제 길게 잡는 거죠. 그런 이제 재보궐선거에 평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는 공휴일에 하던 그 투표소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그 관공서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곳, 뭐 교회라든가 다른 곳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법적으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투표권자들한테 그 바뀐 투표 이제 장소죠. 투표소가 약도로 고지된 이제 지면하고 그리고 선거 그 후보자들 이제 공고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선거 안내문이 다 갑니다. 자, 만약에 거기 보면 약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거기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나 거기 바뀐 줄 알았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막 치길래. 알고 보니까 네. 평일이라서 이제 바뀌었던 걸 가지고 이놈들 그 직전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시장이 그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그때 그 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었거든요. 주민투표를 하면서 그때 자기 그 서울시장이 이제 자기가 생명을 걸겠다. 이게 통과 안 되면 자기가 시장직을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이제 주민투표도 평일날 했었어요. 평일날 했는데 이 언론 기자들이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때하고 왜 다르느냐? 다를 수밖에 없죠. 평일날 하는 곳인데 그 어떻게 선관위가 그 투표 장소에 찾아가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찾다 보니까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바뀐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사실 다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일날, 선거 당일이에요. 선거 당일날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가 미쳤다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아직 몰표를 준 거예요. 그냥 묻지마 이제 박원순 몰표를 줘가지고 박원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 언론 노조가 그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사는 좀 이후에 써진 건데 한번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조합 명단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론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단체들의 저 팩스가 다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한 내용으로 해서 속히 언론 노조를 탈퇴하든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아니면 언론 노조가 정말 공정한 언론을 하기 위해서는 민노총에서 탈퇴해가지고 독자 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정성만 확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 노조는 가서 이제 그 독립성 보장을 한다면은 그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 응하지 않게 되면은 4월 말일 이후에는 이제 그때는 그 전면제 될 겁니다. 이게 언론 노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 원주 지역도요. 제가 지난번에 1차 기자회견 할 때도 그 기자분들 몇 분 안 오셨어요. 뭐 KBS나 MBC나 뭐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다 보냅니다. 기자들한테 매번 기자회견 하면 100여 분, 한 200여 분한테 다 보내는데 기사거리가 안 된대요. 기사거리가. 이게 뭐예요?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그 앞서서는 다 사드 배치 원주 반대,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을 잘 기사화시키고 사드 배치, 그 국가 안보 관련 사드 배치를 지역 이기주의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은 기사거리가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도대체? 언론 노조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들 정말 매국지를 하고자 작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주 지역 기자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안 왔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다 공개해서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간의 이제 유의기간을 줄 겁니다. 줘서 그 기간 내에 자진 탈퇴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공개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언론 기자로서의 이걸 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언론 노조가 특히 아까 제가 기자회견 내용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이나 어떤 뭐 다른 이제 선진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들처럼 단일 국가로만 돼 있다면 뭔들 어떻겠습니까? 서로 뭐 사상과 주의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언론도 언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 호시탐탐 핵으로 해가지고 남한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협박은 우리에 돌이 있습니까? 핵 쏘겠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는 데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북한 동포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 기자들이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어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시면 마지막 장에 진짜 이거 가입된 조합 명단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죠. 언론 유관단체. 네? 언론 유관단체 보면은 언론을 이제 그 감시하고 좀 조정하고 이제 그 조절해야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센터 뭐 등 한국기자협회 여기까지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론 노조가. 이들도 언론 노조 다 가입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를 그 통제합니까?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언론 노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나 아시는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런 실상은 모르고 그냥 인맥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기자들도 사실 뭐 어쨌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 가입한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선량한 이제 그 기자분들은 빨리 스스로 그 부끄러운 집단에서 탈퇴해서 네? 좀 금지를 갖고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알려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걸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 언론 노조의 정말 이 비열한 이런 작태와 이런 정말 그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